과연 어떤 매력이 아리산 산림국가 유락구를 유명하게 만들었을까? 우선 일출, 운해, 산림, 기차, 그리고 벚꽃 등 5대 절경이 아마도 많은 여행객의 발길을 모으는 것일 것이다. 하지만 아리산의 매력은 이것뿐만이 아니다. 사실 아리산이란 이름은 아리산 지역의 18개의 큰 산들의 총칭이다. 약 250년 전 추장인 아파리가 사냥을 할 때마다 많은 동물을 잡았고 이후 추족인들을 데리고 가서 사냥을 했다. 그로 인해 추족인들의 생활이 매우 윤택해졌다. 그래서 추족인들이 추장인 아파리를 기념하기 위해 이 지역을 아리산이라 부른 것에서 유래된 것이다. 일제시대 때인 1889년에 산림철도를 개설, 계획을 하고 1906년에 건설을 시작, 1912년에 개통되었다. 그래서 아리산의 풍부한 목재 자원은 일본 정부의 아리산 산림철도 개설로 당시 대량 유출되었다. 그러다 광복 이후 국민정부가 산림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벌목 작업을 금지하면서 아리산은 산림 유락구로 바뀌었다. 지금까지 산림국의 자이산림관리처에서 노력과 경영으로 오늘날 아리산은 국제급 여행지로 떠올랐다. (1년) 중 3, 4월은 아리산은 가장 아름답고 매력이 넘친다. 매년 봄이면 아리산은 마치 여행객들을 반기듯 대만 특유의 삼벚꽃으로 화려한 당장을 하며 아리산 전 지역의 개화 시기임을 알린다. 이어 일본 벚꽃이 피고 또 아름답고 요염한 대만 일념란, 삼시 진달래, 디기탈리스와 몽란이 누가디지세라 앞을 다투어 피어난다. 매미 울음소리가 드높아지는 무더운 여름, 이 시기에 아리산의 평균 기온은 11도씨로 시원한 산림 속에서 조용히 산새 주저기는 소리와 그윽한 꽃향기를 맡으며 산림욕을 즐기기에 아주 그만이다. 이것이야말로
찌든 일상에서 벗어나 즐기는 인생의 큰 즐거움이다. 가을은 일출과 저녁노를 감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계절이다. 만약 파도치는 듯 일랑이는 운해를 보고 싶다면 반드시 가을 아리산을 보러 가야 할 것이다. 단풍과 낙엽의 계절 겨울은 홍자적이란 단풍나무와 청풍이란 푸른 단풍과 옥산 인공 돌배나무 등 나무가지 끝마다 잘 익은 진홍색 과실과 잎들로 한 계절의 열정을 그대로 담고 있다. 해발 2250m는 아리산 안개우림 지역으로 안개구름이 산 주위를 휘감고 있다. 연간 강우량이 400mm가 넘는다. 풍부한 우비량으로 촉촉이 젖어있는 아리산 지구는 천연 거목이다. 행운스럽게도 평생 가장 웅장하고 아름다운 산림을 내려다보고 있는 이곳의 홍해목은 천연 자연산이다. 게다가 극한에서 마음껏 성장해온 홍해목의 존재는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믿을 수 있다. 영국의 한 학자인 프리스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쉽게 상상할 수 있지. 그해의 아리산 지구 홍해목 서식지에 울창하고 푸르른 그 모습을. 아리산 국가산림유락구를 여행할 때에는 절대 발걸음을 늦추고 느긋한 마음으로 관광하는 것이 좋다. 그러면 푸르른 넘치는 산림 속에서 의외의 많은 즐거움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중에서 붉은 전나무, 추백나무, 대만 상목, 솔송나무와 화산송 등 아리산 오목은 세계적이다. 아리산 등산철로는 대만 최고의 역사적 고산철도이다. 오랜 기간 동안 수천만 명의 여행객들을 태우고 자이에서 아리산까지를 수없이 왕복한다. 수려한 산세뿐 아니라 철길을 따라 독립 나선형 노선, 열대, 아열대 온대로 이어지는 산림 수직 기후 변화와 아리산 기차 수직형 전진, 아리산 고산철도는 아리산이 자랑하는 세계적인 3대 특색이다. 열차 아리산호는 자이에서 출발, 천천히 북문 수리장을 거쳐 북문 정거장으로 진입한다. 운전사가 역장으로부터 출발벨을 건네받는다. 이것은 곧 모두에게 우리는 곧 출발합니다 라는 정식 출발 신호와도 같다. 오래가지 않아 아리산 등산 출발 지점인 주치역에 도착한다. 주치역은 해발 127m로 아리산 평지가 끊기고 등산이 시작되는 출발 지점이다. 증기기관차가 다니던 시기의 18톤의 소형 기차와 28톤의 대형 기차의 교환 지점으로 이곳은 3차로의 기차 회전 지점이며 소형 기차가 출발점으로 돌아가는 옛 고적지가 남아있다.
장내류의 정거장을 떠나 열차는 그 유명한 독립 나선현 철도 구간으로 달려간다. 우리는 여기서 기차가 시계바늘이 돌듯 산을 유회전하고 다시 팔자형으로 돌며 독립산을 떠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기차 안의 여행객들은 창밖으로 4차례나 정내류역을 만나볼 수 있는 즐거움과 기차가 선회하며 산을 오르는 광경에 모두 감탄을 금치 못한다. 잠시 후 우리는 수사료역에 도착한다. 이곳에는 대만 엽비 박쥐, 소제비 박쥐, 접시 박쥐 등 3종류의 박쥐가 서식한다. 그래서 자이산림관리처에서는 이미 수사료 박쥐 생태계 교육 설명관을 설립했는데 이는 민중들이 박쥐에 대한 더욱 깊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이다. 수사료역을 지나 얼마 되지 않아 곧 아리산 산림철도 중 가장 큰 중간역인 펀치우역에 도착한다. 해발고도 1403m의 펀치우는 사방이 산봉우리로 둘러싸여 있어 마치 삼태기처럼 생겼다고 해서 일명 삼태기호라고도 한다. 예전에 아리산 철도의 기차들은 모두 여기에 모였다. 게다가 마침 모두가 허기질 무렵에 점심시간대를 맞추어 도착했고 그러면 일명 펀치우의 도시락 전쟁이 시작된다. 이 밖에도 펀치우의 목조 차고는 이미 오래된 증기기관차의 전시장으로 변했고 현장에는 몇몇 비파린 사진들만이 옛날의 추억을 할 수 있게 한다. 기차는 펀치우를 떠나 병차나역을 지나 곧 해발 1800m의 아열대 산림과 온대 산림의 교차 지점에 이른다. 철도의 양방면으로 서로 다른 산림 지역으로 이어지는 이 지점을 지날 때 원래의 활엽수가 삼나무 침엽수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으니 신기할 따름이다. 기차는 삼나무 숲을 빠져나와 곧 아리산 기차 수직 전진 지점에 도착한다. 사실 아리산 철도는 G자 형식을 채용한 소위 무회전진 방식의 등산이다. 이는 지형상 선회할 수 없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도용된 것이다. 이처럼 잠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등산 방식 때문에 여행객들로 하여금 마치 기차가 벽에 부딪히는 듯한 착각을 주게 된다. 알산 신목은 50m의 기에 수령은 3000년이 훨씬 지났다. 아리산 기차가 개통되고 난 후 이것은 곧 아리산의 지표로 이곳에 도착하는 여행객들마다 모두 아리산 신목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한다. 아리산 신목은 민국 42년과 45년에 연속으로 2차례나 번개를 맞아 보는 이로 하여금 안타깝게 했다. 아리산의 정신적 상징인 신목을 지키고 신목의 생기를 더해주기 위해 산림업무국에서는 신목의 정상 부분을 도려내고 그 위에 홍해목 배종을 시도했다. 그러나 탄화된 지부와 나날이 썩어가는 나무줄기에 강한 비바람의 침범으로 신목은 결국 반으로 갈라졌다. 그래서 산림업무국은 여행객의 안전을 고려해 민국 87년에 할 수 없이 신목을 쓰러뜨렸다. 그해 비록 신목은 이미 쓰러졌지만 수많은 여행객들이 여전히 이전의 신목을 추억하며 자주 이곳을 찾음으로 해서 신목은 여전히 아리산의 명물로 각광받는 여행지이다. 열차는 신목역을 지나 곧 아리산 철도의 종점인 소평역에 도착한다.
소평역의 오른쪽 앞부분에는 오래된 증기 목재 수직기와 대만 산목 목재 기둥이 있어 초기의 벌목 작업의 흔적을 볼 수 있다. 밤의 장막이 낮게 들이우면 아리산 국가산림유락구 내에 약 10여 곳의 여관이 여행객들에게 따뜻하고 쾌적한 숙박과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모든 아리산 지구가 여전히 단잠에 빠져있을 새벽, 오히려 소평역에는 벌써부터 일출을 보기 위해 모여든 사람들로 떠들썩하다. 막 솟아오르는 태양과 비추색 구름을 지켜보는 많은 여행객의 탄성 소리 가운데 태양은 어느새 황금빛으로 변하며 아리산 전역에 아침을 일깨운다. 일출을 보고 난 후 급히 하산을 서두를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축산은 풍경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곳으로 축산의 숲속길을 따라 유유히 걸으며 아리산 이른 아침에 만화방초 우거지고 무새들이 지저귀는 것을 감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축산 숲 옆길에는 예전부터 고급 호텔로 이름난 장공 행관이 있다. 이곳의 웅대한 건축 양식과 우아한 장식이 얼마나 많은 여행객들의 눈길을 끄는지 모른다. 지금은 수요일에만 모두에게 개방 참관계하고 있다. 길을 따라 내려가다 보면 우리는 곧 넓은 천연자원의 홍해목 산림으로 진입한다. 이곳에선 고요하고 상쾌한 아리산 산림을 분명히 느낄 수 있다. 홍해목 산림을 빠져나오면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자매 연못이 나온다. 이곳의 연못의 물은 너무 맑고 투명해서 바닥을 볼 수 있을 정도이며 호수 위의 풍경과 산중의 비경이 마치 한 폭의 그림과도 같다. 갑자기 눈부신 햇살이 쏟아진다. 목란원에 도착한 것이다. 이곳의 목란은 자홍색의 아름답고 요염한 자태를 자랑하는데 그 아름다움에 취한 여행객들이 돌아가는 것도 있고 넋을 잃고 바라볼 정도다. 수진궁은 아리산에서 가장 규모가 큰 사원으로 도교의 천재를 모시는 곳으로 대만어로 떼야공이라고도 부른다. 이곳은 이전에 벌목공들의 신앙의 중심지였다. 매년 음력 3월 초 3일 제하공의 생일을 전후로 신비한 나방들이 날아와 특수한 경관을 형성한다. 나무 집약 지점은 향림중학교의 옆길에서부터 시작한다. 비록 평방 60m의 지역이지만 약 20그루의 거대한 풍채를 자랑하는 나무를 감상할 수 있다. 민국 8년에 건설된 자운사는 옛 이름인 아리산 사원으로 더욱 유명한데 매일 저녁에 울리는 북소리와 새벽에 치는 종소리가 온 산림을 휘감아 아리산 사원의 승려들이 불문정진에 더욱 힘쓸 수 있게 한다. 국가 산림보도 확충에 따라 여행객들은 자신의 시간과 체력 조건에 맞추어 자유로이 산책로를 선택할 수 있게 됐을 뿐 아니라 신비롭고 고요한 산림 오솔길에서 그윽한 산림의 맑고 향기로운 공기를 마시며 천지 만물의 합창 소리를 들으며 더불어 산림 속의 각종 리듬을 관찰하면서 마음껏 거닐 수 있게 됐다.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아리산은 자신의 두텁고 풍부한 천연 생물 자원과 경관, 또 인문 역사의 명물로 대만인들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다. 아울러 앞으로도 아리산 철도는 세계의 문화유산의 일원으로 그 수모님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21세기의 아리산을 여행할 여러분, 생태 여행의 정신에 입각하여 자연 앞에 겸손하며 생태계를 아끼는 마음으로 모두 함께 아리산 절세 풍경을 감상합시다.